이게 2023년에서 24년으로 넘어갈 때 쓰신 건데 그럼 24년은 어떠셨어요? 이제 딱 400위로 마무리하면서 이제 나는 퓨처스에서는 거의 뛰면 4강 결승은 기본으로 가야 된다. 음. 그러고 챌린저 선수가 돼서 300위 안에까지 들어가 보자라는 목표를 세우고 시즌을 시작했는데 네. 또 새로운 어떤 장애물이 생기더라고요. 어떤 이게 복병이? 랭킹마다 조금 새로운 챕터들이 열리는 것 같아요. 네. 이제 뭐 400위 정도까지는 내가 도전자의 입장으로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열정으로만 부딪혔다면 제가 400위가 되니까 퓨처스에서 거의 톱시드예요. 1, 2번 시드인데 음. 이제 나를 상대하는 사람들이 도전자인 거죠. 아. 부담감은 내가 생기고 부담감이 있는 테니스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400위부터. 아. 그러다 보니까 얘네는 잃을 게 없고 나는 이거 지면 뭔가 큰일 날 것 같고 하다 음. 보니까 내 플레이는 또 소극적으로 변하고 지키는 테니스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몇 개월 계속 헤매다가 네. 랭킹이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뭐 한 600위 정도까지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네. 음. 어떤 400위까지 올라가 있던 그 랭킹을 지키는 테니스가 너무 어려웠던 거네요. 네. 그래서 느낀 거죠. 아, 이게 또 다른 세상이 있구나. 음. 400위는. 근데 이게 뭔가 실력적으로 밀린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뭔가 이제 멘탈적으로 뭔가의 이슈가 있는 게 아닐까요? 멘탈적인 것도 그렇고 네. 사실은 저는 사실 우승을 한번 하면 너무 기뻐서 네. 그게 한 몇 개월은 가는 거예요. 그 마음이. 네. 진짜 훌륭한 선수는 내가 오늘 우승했어. 오늘 즐기고 내일 그냥 까먹어 버리거든요. 음. 저는 한 몇 달 가요. 아. 그때 기억이 너무 행복해서 그래서 맛있는 거 먹고 막 네. 아, 나 이때 우승했으니까 맛있는 거 먹고 이러다가 살찌고 잘 퍼포먼스 안 나오고 아. 그렇게 조금 몇 개월 버리고 어. 이랬던 것들이 아쉽죠. 잘 될 때 더 독하게 해서 쭉쭉 갈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네. 그것도 한 이제 경험한 거죠. 이제 다시 제가 그 랭킹에 들어간다면 음. 그런 실수는 안 하죠. 더 독하게 해서 음. 쭉쭉 올라갈 수 있고 그리고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뭐 조언을 해줄 수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절대 우승에 도취되지 마라. 예. 불닭볶음면 절대 먹지 말라. 그렇구나. 그럼 지금 600위 때까지 떨어진 상태라고. 네. 그럼 지금 아직도 계속 퓨처스 대회를 다니시는 거죠? 네, 퓨처스 대회 뛰고 있고 작년에는 이제 챌린저를 중간중간 한두 번씩 섞으면서 그래서 작년에도 사실은 뭐 이제 랭킹이 떨어졌다고는 하지만 네. 많은 저한테는 성과가 있었어요. 이제 어. 랭킹으로만 보면 당연히 떨어졌지만 이제 내 힘으로 와일드카드 받지 않고 나간 내 챌린저 대회에서 예선에서 첫 승리도 했고 오. 그리고 예선을 통과해서 본선에서도 1승을 하기도 했고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챌린저라는 무대가 너무 좀 두려운 무대였는데 네. 그거를 깬 한 해여서 예, 음. 어떤 그런 성과도 얻었고 뭐 가장 감사한 거는 작년에 이제 국가대표라는 거를 가장 염원하던 거를 얻었으니까 저한테는 랭킹이 떨어져도 어떻게 보면 최고의 한 해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음. 들어요. 말씀하신 대로 우상향, 천천히 우상향하고 네, 있다. 그렇게 국가대표를 이제 그럼 작년에 제의를 받고 네, 하시게 되신 거잖아요. 네. 어떤 계기로 제의를 받게 됐는지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나 이런 걸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사실은 국가대표라는 게 저한테는 진짜 엄청난 뭐라 그래야 되냐 결핍이기도 했고 어. 국가대표를 진짜 원하기 시작한 게 한 3년, 4년 전 정도부터 된 것 같아요. 왜냐면 노릴 수 있을 만한 충분한 랭킹이었고 왜냐면 랭킹으로 선발을 하기 때문에 네. 꾸준히 랭킹 뭐 7위 안에는 계속 들었었고 이제 국가대표 6명을 뽑으니까 7위 안에 뭐 한 3, 4년 동안 계속 있었고 때로는 2위였는데도 못 뽑힌 거죠. 네. 어. 그래서 어쨌든 선수 선발은 12월 랭킹 기준으로 하니까 네. 제가 5월에 2위든 뭐 9월에 1위든 상관없는 거예요. 12월 음. 랭킹자가 어느 정도가 돼야 뽑히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압도적인 실력을 안 가진 탓이지만 조금 운도 따라줘야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음. 그렇게 좀 한 3, 4년을 계속 그 커트라인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점점 이게 저한테는 뭔가 입스처럼 뭔가 안 되는 거죠. 될 것 어. 같은데 안 잡히고 될 것 같은데 안 잡히고 그러다 보니까 아, 이게 점점 지치기도 하고 거의 아마 올해 안 됐으면 물론 또 도전했을 거예요. 네. 물론 또 도전했을 건데 좀 힘들지 않았을까 제 음. 마음이 많이 지쳐 있기도 했고
네. 그래서 어쨌든 작년에는 국내 랭킹 뭐 3위, 4위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해서 이제 선발이 됐죠. 오. 네. 그러면은 국대 선발은 이렇게 전화를 딱 받으셨나요? 전화를 받진 않았고 이게 뭐 딱 신사위 선수 국가대표 됐습니다. 뭐 이렇게 네. 오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럼요. 그래서 약간 뭐 어떤 국가대표 뭐 어떤 양식 같은 거를 보내주시고 네. 이게 된 건가 아닌가 긴가민가한 서류들을 자꾸 보내주세요. 이게 아. 된 건지 아니면 후보인 건지 네. 약간 긴가민가한 것들을 자꾸 보내주세요. 그래서 누가 보내줘요? 그걸 이제 대한테니스협회 직원분이 아, 예, 네네네. 보내주시는데 일단 그 카톡 오면 오자마자 바로 해서 빨리 해서 보내죠. 뭐 잘못될까봐 빨리빨리 해서 보내고 그러다가 이제 계속 그런 것들이 오니까 저 혹시 된 건가요? 이렇게 또 보내기도 하고 해서 네. 뭐 됐다고 한 거죠. 이제 처음에 연락 온 거는 이제 지성이 형이었고 지성이 형이 어. 연락이 와서 축하한다고 음. 이제 저는 이제 사실 처음 이제 발탁이 되면 바로 지성이 형한테 처음으로 전화를 하려고 했었는데 먼저 전화가 와가지고 예. 먼저 전화를 하지 못했는데 이미 알고 있는 상태에서 내가 예. 너에게 통보한다. 예. 그렇게 해가지고 신상카드 자꾸 쓰라고 하니까 된 건가? 된 거겠지? 그러니까요. 계속. 된 거 같은데 된 거 같고 주변에서 될 거라고 하고 네. 된 거라고도 하는데 네. 인스타에 몰릴 수가 없는 거예요. 확실하지가 않으니까 신사에도 국가대표가 땅땅 찍어준 게 맞아, 아니니까 맞아. 가족들한테도 알리지도 못하고 예. 그리고 보통 이제 신입사원 입사하면 막 이렇게 축하합니다 꽃다발이랑 뭐 그 부모님한테 이제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꽃다발 막 주고 막 이러거든요. 예. 이제 약간 국가대표 됐으면 이제 나라에서 뭔가 이제 축하와 꽃다발과 뭐 이렇게 상패지 증명서 같은 거라도 전 주는 줄 알았어요. 자격증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주는 줄 알았죠. 뭐 그런 게 아니었군요. 예. 생각보다 뭐 없었고 예. 기대했던 것보다는 네. 아니었네요. 그렇지만 어찌됐든 내가 국가대표 내 이름 검색하면 국가대표라고 뜨면 진짜 너무 좋겠어요. 예, 근데 뭐 네이버에 제 이름 검색하면 안 뜨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자기 올려야 되나? 인물정보 그런가- 그럼 수정 그런가 요청을 봐요. 해야겠다. 그래서 뭐 내가 해야 되는 건가 싶어서 아,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해서 그래요? 일단 가만히 냅두고 그럼 저희가 한번 요청을 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맨 처음에 얘기하셨던 게 국가대표로서 처음 나간 게 데이비스컵이다 네. 였는데 데이비스컵 언제 나가셨죠? 어떤 경기를 나가셨죠? 이제 지난달에 체코 원정에서 열린 이제 월드그룹 예선전인가 이제 그거를 이제 이번에는 국가대표 8명을 뽑았는데 네. 이제 6명만 갈 수 있는 상황에서 이제 감사하게도 제가 이제 그 선발 당시 랭킹 규정이 제가 6번째여서 오. 예, 제가 가게 됐는데 진짜 너무 기뻤죠. 진짜 제가 딱 갔는데 항상 TV로 보던 그 장소가 제 눈앞에 있는 거예요. 태극기 막 걸려 있고 막. 예, 태극기 걸려 있고 거기에 막 스폰서 이렇게 딱 항상 유튜브에 보던 거 네. 있고 코트 진짜 딱 하나 멋있게 스타디움에 지어놓고 그냥 거기 있는 거 자체가 너무 꿈 같았죠. 몇 년 동안 바라고 기다려왔던 거니까 아직도 벅차오르는 것 같아요. 그때를 생각하면. 네. 그러면 어떤 경기를 뛰셨어요? 신사희 선수는? 아니, 저는 사실은 이제 경기를 뛸 수 있는 그건 아니었는데 이제 체코가 지금 워낙 센 선수들이 많고 50위권 안에 있는 선수들이 3명이나 있기 때문에 조금 힘들 거라고 예상은 했는데 안타깝게도 우리 선수들이 0대3으로 졌어요. 두 번째 날에 이제 복식까지 패배하면서 승부가 결정이 난 거죠. 이제 두 번째 날에 생각을 안 하고 있었거든요. 네. 사실은 운동도 많이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코트가 하나기 때문에 저는 이제 메인 주전 선수들 연습해주고 또 독려해주고 이러느라 사실은 저는 운동할 시간이 많이 없었고 경기를 왜냐면 안 뛰니까 그랬었는데 이제 두 번째 날 복식 거의 끝날 때쯤에 이거 이렇게 되면 혹시 나 뛸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사실 시합 준비를 안 하고 나왔거든요. 네. 사실 티셔츠도 그냥 2개 챙겨오고 바지는 뭐 챙겨오지도 않고 그랬었는데 이거 잘하면 내가 뛸 수도 있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때부터 신경이 약간 곤두섰어요. 거기 이제 한 2,000명, 3,000명 넘게 있었는데 나팔 불고 난리가 났는데 근데 이제 경기 끝날 때쯤에 코치님이랑 감독님이 약간 쏙닥쏙닥 하시는 거예요. 네. 이거 나 뛰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잠깐 한 거죠. 그때의 감정은 걱정 반 설렘 반이었어요. 내가 이 무대에서 뛴다고? 정말 좋겠다랑 나 이 무대에서 못 뛸 것 같은데 차라리 그냥 안 뛰었으면 좋겠다라는 걱정. 근데 아니나 다를까
여기까지 왔는데 샤워 한번 떼야지 감독님께서 음. 하셔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부터 그때부터 이제 가슴이 콩닥콩닥 뛰는 거죠. 네. 진짜 그런 관중이 많은 곳에서 뛰어본 적도 없고 카메라 막 엄청나게 많이 있고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시합 준비해서 약간 팀도 져서 조금 다운된 분위기에서 이제 승부가 결정됐으니까 서로 합의하에 경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그 나라도 이제 주전 선수 말고 이제 후보의 이제 주니어 어린 선수를 데리고 와서 뛰었는데 긴장도 너무 많이 되고 네. 지성이 형이 말해줬거든요. 데이비스컵 너 데뷔전 만약에 뛰게 되면 무조건 지온다. 근육경련 온다. 왜냐면 긴장을 너무 많이 해서 온대요. 근데 전 최근에 거의 지온 적이 없거든요. 네. 왔어요. 2세트, 아 진짜로? 2세트 중반에 다리가 꿈틀꿈틀 하더라고요. 결국 이제 아예 빡 오진 않았는데 네. 꿈틀꿈틀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긴장해서 몸에 힘이 많이 들어갔구나 라는 생각도 들고 중압감도 장난 아니었고 이제 그저 감사하죠. 저한테 그런 기회를 주신 게 너무 아직도 감사하고 있고 모두들한테 진짜 감사하다고 말도 했어요. 그 자리에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래서 그 경기는 어떻게 됐나요? 그 경기는 안타깝게 죽습니다. 근데 스코어가 아주 6대7, 6대7 네, 박진감 넘치는 스코어였잖아요. 사실은 이길 수 있는 경기였는데 왜 진지 모르겠어요. 사실 돌이켜 보면 그냥 개인 경기였으면 사실 쉽게 이겼을 것 같아요. 네. 근데 태극기가 주는 부담감이었을까요? 그것도 있고 그 현장에서 와 그 응원단 수준이 차원이 틀리더라고요. 아예 그냥 다 무슨 팀인 것처럼 그들만의 노래가 있고 그게 엄청나게 압박이 되더라고요. 주눅들게 하더라고요. 안 그러려고 해도 어쨌든 홈과 어웨이의 어떤 차이가 느껴졌어요. 특히 그렇게 우리나라 테니스 선수들의 경기는 관중들이 꽉 찬 상태에서 하는 경기들이 사실 거의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이 테니스 한 경기만을 응원하기 위한 그런 열광적 이런 이 분위기에 좀 압도당하는 게 되게 컸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쉽네요. 우리가 못 가가지고 응원을 못 해가지고. 저도 나중에 이제 한국에서 데이비스컵이 열리면 제가 선수가 아닐 때 가서 이제 뭐 나팔 같은 거 들고 와서 제가 주도해서 응원을 열심히 해볼 생각입니다. 주도해서 응원을 하신다고요? 네, 이제 그런 문화를 어쨌든 만들어 놔야 될 것 같아서 할 수 있으면 제가 뭐 친구들 모아서 응원곡 많잖아요, 우리나라. 네. 그런 거 해가지고 해볼 생각입니다. 네, 이렇게 또 저희도 껴주세요. 그러면은 이제 막 태극 마크를 다셨는데 이제 국가대표 선수로서 뭔가 목표하는 바 뭐 이런 게 있을까요? 사실은 이제 국가대표로서 뛸 수 있는 경기는 많이 없어요. 1년에 거의 뭐 데이비스컵 2번인데 그마저도 어쨌든 8명 중에서 베스트 선수인 뭐 4명 이렇게 뛰는 거니까 뭐 당연히 저도 팀에 너무 기여를 하고 싶기 때문에 열심히 몸을 만들 거지만 못 뛸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내년에 아시안 게임이 있거든요. 일본에서. 네. 그래서 그거를 또 한번 목표로 올해 연말에 또 국가대표 선발이 될 수 있도록 또 준비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지금. 랭킹을 또 잘 만들어 놔야겠네요. 네. 그러면 개인적으로 내가 테니스를 하면서 이루고자 하는 목표 그 중에 사실 목표 하나는 지금 이루신 거잖아요. 국가대표라는 거. 네, 맞아요. 일단은 가장 큰 목표는 국가대표였고 네. 그거를 이루면서 정말 마음의 여유도 많이 찾았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목표라고 한다면 역시나 그랜드슬램인 것 같아요. 솔직하게 뭐 내가 본선에 갈 수 있다 뭐 이런 뭐 사실은 꿈은 꿀 수 있는 거니까 허황된 꿈이라고 할지라도 근데 어쨌든 예선이라도 그랜드슬램 무대를 한번 밟아보고 싶다라는 어떻게 보면 저한테 마지막 목표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친구들도 한 번씩 밟아본 무대잖아요. 네. 친구들도 많이 격려를 해주지 않을까요? 이제 많이 도움을 받고 있죠. 뭐 네. 이제 뭐 친구들 너무 잘하고 있는 모습도 보고 자극도 받고 그리고 뭐 정현 선수나 지성이 형이랑도 운동도 많이 하면서 이제 많이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목표를 향해서. 네, 열심히 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은 좀 이런 해외 투어도 많이 다니시고 국내에서도 국가대표도 이렇게 하시면서 이런 테니스 팬들도 되게 많이 만나실 것 같아요. 그냥 이전과는 좀 다르게 좀 팬들을 대하는 그런 것도 혹시 생기셨나요? 사실은 이제 팬분들이랑 소통할 일이 많이 없다 보니까 조금 이제 그런
문화들이 자연스럽게 된다면은 저도 잘 할 수 있겠지만 아직은 좀 어려운 상태고 그냥 뭐 그런 시간 어쨌든 선수들도 많이 용기 내서 팬분들이랑 가까워지려고 노력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그런 기회들을 많이 만들어 보려고 생각 중이고 이제 저희들도 많이 다가가고 팬분들도 조금 저희한테 관심을 가질 수 있고 용기를 낼 수 있도록 뭔가를 만들어 보려고 해요. 네. 어떤 거 예를 들면 뭐 예를 들면 저는 예전에 유튜브도 했었으니까 뭐 그런 걸 해서 뭐 어떤 클럽에 찾아간다든지 네. 찾아가서 운동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요즘 생각하는 거는 뭐 대학교 동아리 있잖아요. 네네. 그런데 제가 건대를 나왔으니까 뭐 건대 동아리 가서 운동 한번 할 수 있는 거고 원포인트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지성이 형이 너무 잘하고 있는 발리 캠프 같은 네. 사실 그런 거에서 소통을 많이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앞으로 좀 어쨌든 저의 영향력도 커져야 팬분들이 오시는 거니까 신상이가 누군데 내가 왜 막 이럴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일단 그 기반부터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선수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저희가 이렇게 초대하는 이 초대석의 제목이 K 테니스를 말하다예요. 네. 그래서 이제 한국 테니스 발전을 위해 노력합니다. 저희가 항상 뭐 이런 말을 하는데 신사희 선수가 K 테니스를 계속 전문적으로 해오시면서 아 이건 좀 정말 많이 커졌으면 좋겠다, 좀 발전했으면 좋겠다, 이건 좀 아쉬웠다 하는 부분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많이들 이야기하시고 예민한 문제가 이제 뭐 상금 문제인데 국내 대회 같은 것들 이제 뭐 한 10년 넘게 상금이 안 오르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네. 저희는 전혀 모르는. 네. 그런 거는 처음 들어보고. 네, 처음 들어봐요. 네. 제가 알기로는 10년 전에도 뭐 전한국 대회 우승 상금이 1,000만 원이고 뭐 이랬었는데 네. 지금 뭐 한 500, 400까지 내려간 적도 있었고. 10년이면 강산도 변하는데. 네, 물가가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그러니까요. 한 2배는 오를 것 같은데. 네. 근데 뭐 이제 그것들을 조금 어릴 때는 아 진짜 이 사람들 뭐 하냐 뭐 이렇게 발전이 안 돼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조금은 현실을 알아가다 보니까 모든 것들이 쉽지 않다는 것도 느끼고 있고 사실 그분들도 사실은 뭐 내가 어른이 돼도 그렇게 선뜻 누군가를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쉽지 않다는 걸 느끼면서 그냥 요즘에는 약간 좀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아, 어떤 게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긴 있을까? 라는 생각은 드는 것 같아요. 되게 선수로서 뭔가 내 퍼포먼스를 끌어올리려는 고민도 되게 많이 하는 것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이런 뭐랄까 숫자에 관련한 것들 혹은 역할에 관련한 것들을 되게 많이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욕심도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제 성격이 뭐 사실은 뭐 테니스 선수가 끝나면 테니스 쪽에 종사를 안 하고 싶은 생각도 한 적이 있었는데 네. 사실 평생 해온 게 이거고 내가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있다면 당연히 기꺼이 나서서 해야 되는 거고 더 이제 나중에 후배들을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해야 되는 거고 해서 뭐 제가 앞장서서 우두머리로 할 수는 없지만 뭐 훌륭한 선배님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을 서포트하면서 그런 문화를 만들어 가고 싶어요. 네. 몰랐네요. 선수들이 그렇게 상금이나 이런 부분이 되게 부족하게 느끼시는지는 저희는 전혀 몰랐어요. 왜냐면 그냥 사실 일반 동호인들은 누가 이겼느냐, 누가 우승했느냐 이것만 보지 사실 그 밑에는 숫자나 뭐 이런 것까지 저희는 크게 생각하진 않으니까. 근데 사실 그렇게 국내 대회에서 우승을 하거나 상금을 좀 많이 누적을 해가지고 그걸 또 해외 투어 하는데 좀 이바지하고 이런 식으로 좀 많이 선순환이 돼야 되는데 맞아요. 그런 사이클이 좀 잘 안 돌아간다는 데에 대한 좀 아쉬움이 있으시다라는 말씀으로 읽히네요. 네, 그것도 정말 너무 맞는 말이기도 하고 사실 근데 작년에 제가 느꼈던 거는 조금 어쨌든 이제 그 돈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네, 어떤 맞아요. 홍보도 돼야 되고. 스폰서십이 또 잘 돼야 되죠. 근데 이제 제가 어느 뭐 지방에서 경기를 하다가 느꼈는데 테니스 그러니까 팀 선수 관계자들 외에 관중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생각을 한 거죠, 혼자. 이 관중이 하나도 없는데 이 상금을 준다는 것 자체가 감사한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이 사람들이 땅 파서 돈 주는 것도 아니고 이제 당연히 그런 문제는 뭐 다른 문제도 있겠지만 이제 선수들도 내가 정말 멋있는 선수여야 되고 어떤 스타 플레이어가 나와야 관중들도 보러 올 거고 누군가를. 그러니까 마냥 앉아서 아 상금 10년째 안 올라 이런 사람이 되기보다는
이 사람들이 나를 보러 올 수 있게끔 해서 어떤 이 판에 파이를 키울 수 있는 선수들부터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마냥 국내 대회 상금도 안 오르고 이게 뭐야 이게 아니라 작년부터는 상금을 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더라고요. 어느 다른 종목은 상금 없는 종목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선수인 우리부터 멋진 사람이 되자. 나를 보러 올 수 있는 사람들이 생기도록. 그러면 당연히 스폰서가 붙는 거고 파이가 커지는 거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항상 이 K-테니스를 할 때마다 저희끼리 하는 얘기 중에 하나는 테니스판이 좀 더 커졌으면 좋겠고 선수들도 많아졌으면 좋겠고 어떻게 하면 테니스가 인기가 더 높아질 수 있을까, 많이 투자를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막 하는데 이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계속 이 얘기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잘하는 선수가 한 명 나오면 김연아처럼 잘하는 선수가 한 명 나오면 피겨판이 커지고 피겨 유망주가 늘어나듯이 우리나라도 뭔가 잘하는 스타 플레이어 하나가 나오면은 테니스에 대한 뭔가 더 하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가 더 커지지 않을까. 근데 그 또 반면으로는 스타 플레이어에만 기대할 수도 없는 게 이미 기존에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뭔가 많은 서포트나 많은 지지를 해줘야 되는 것도 맞고 그렇게 하다 보면 스타 플레이어가 나온다 또 되는 거라 사실 참 뭐가 더 먼저인지 모르겠지만 두 개를 다 같이 해야 되는 건 맞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네요. 맞는 말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신산희 선수도 스타 플레이어 지금 반열에 오르고 있잖아요. 지금 여기 출연하시면 좀 스타 플레이어거든요. 감사합니다. 그러네요. 이제 남지성 선수. 그렇죠. 네. 네. 너무나죠. 너무. 너무나. 약간 근데 좀 말씀하시는 거에 비해서는 되게 엄청 쾌활하신 성격이신 것 같아요. 네, 저 뭐 말하는 것도 좋아하고, 네. 뭐 좀 유쾌한 성격이었는데 많이 네. 변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완전 냉정하고 말도 되게 차갑게 하고 뭐 그래서 뭐 상처도 많이 주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해외 투어 뛰어서 그런 영향도 있고 뭐 사실은 이제 뭐 지성이 형 보고 배우는 것도 있고 그러면서 좀 차분해지고 점점 약간 내성적으로 변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MBTI가 어떻게 되세요? 원래는 ESTJ였는데 네. 이제 해외 투어 시작하면서 점점 I 쪽으로 변하고 있고요. I가 이제 넘어섰고 이제 T가 F로 좀 변하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오 의외다. 네. 요즘에는 막 자연 보면 너무 좋고. 그래요? 여자친구랑은 가끔 서로 이제 시 쓸 때도 있고요. 시를 쓰고. 시를 써줘요? 서로한테? 그러니까 갑자기 밤하늘에 별이 너무 이쁘면 서로 너무 이쁘다고 느끼면 시 한 편 쓸까 같이 해가지고 같이 시를 써가지고. 새로운 데이트 방법이네요. 서로 읽기도 하고. 낭독까지? 뭐 거창하게 서서 낭독하는 건 아니고. 약간 테니스 선수의 은밀한 취미 이런 느낌이에요 지금. 시 쓰고 낭독한다. 굉장히 고전적인. 네. 고전 연애? 사진 찍는 것도 요즘 너무 재밌고. 글 쓰는 것도 재밌고. 그래서 많이 조금 혼나는 건 아니고 인스타에 제가 쓰고 싶은 말을 적다 보면 너무 길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자친구가 가끔은 산이는 너무 주저리다. 그래서 많이 줄이려고 하는 편이에요. 하고 싶은 말이 워낙 많으니까. 근데 명문을 너무 잘 쓰시니까 계속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테니스 칼럼니스트 이런 느낌으로다가 이제 막 경기 분석도 하시고 하루의 일상도 얘기해주시고 막 조만간 블로그 하나 파시는 거 아닐까.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 네, 되게 엄청 무궁무진한. 그러니까 스타 플레이어가 단순히 그냥 테니스를 잘 치는 사람만이 아니라 그런 대중과 소통하는 사람도 사실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대중과 소통하는 테니스 선수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축으로서 되게 역할을 잘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제 선수 최초로 유튜브를 제가 하기도 했었고. 그래요? 왜 시작하게 되셨어요 유튜브를? 이제 처음에는 그냥 제 거 연습하는 영상 찍어서 올리고 기록하고 내가 나중에 찾아보려고 올렸는데 이게 점점 사람들이 좋아요도 누르고 댓글을 다시는 거예요. 조회수도 점점 오르고 이제 댓글로 응원을 해주시니까 이게 은근히 힘이 되더라고요. 재미도 있고. 그래서 이게 뭐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이런 것만이 SNS가 아니라 여기에도 내 걸 기록하면서 나를 홍보해야겠다. 왜냐면 이제 자기 PR이 중요한 시대가 됐으니까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나를 홍보하기도 해야겠고 이제 응원해 주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니까 해봐야겠다 하면서 이제 뭐 그냥 무료 어플로 편집 한 번씩 해보다가 재밌기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구독자가 막 한
한 3, 4천 명 늘어나기도 하고 막 오. 그래서 재미를 봤죠. 네. 했었는데 이제 군대 가면서 조금 흐지부지 되긴 했어요. 네. 근데 이제 선수 최초 유튜버라는 타이틀은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야, 선수 최초 유튜버 멋있습니다. 그런 훈련하고 뭐 이러면서 이렇게 도전한 것도 쉽지 않은데. 네. 아, 역시 약간 좋은 테니스 커뮤니케이터가 되실 것 같은 느낌이에요. 네, 재주가 많으세요. 지금 약간 싹이 자꾸 보여요. 이 기획자로서 아, 저분은 어떻게 조만간 이렇게 한번 이렇게 잘 사용을 막 이런 느낌으로다가 좋습니다. 저희 오늘 거의 1시간 좀 넘게 이렇게 얘기를 해봤는데 방송 나와 보시니까 어떠세요? 이렇게 첫 인터뷰라고 하셨는데. 네, 뭐 일단은 이렇게 딱 뭔가를 깔아두고 하니까 네. 제가 원래 평소에 그래도 말을 못 한다고 생각은 안 하는데 네. 뭔가 깔아두고 하니까 뭔가 부담도 되고 어려웠는데 워낙 편하게 잘 해주셔가지고 그리고 뭔가 말 실수를 많이 하는 편이어서 오늘도 뭔가 실수했을까 봐 좀 겁도 전혀, 나기도 전혀. 하고 아니요. 뭔가 실수한 게 있으면 편집해 주시면 네. 네, 다 알아서 네, 만져주실 겁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이걸 보는 선수들 그리고 이제 동호인들에게 혹시 각각으로 한마디씩 좀 해주실 만한 이야기가 있다면. 뭐 사실 제가 뭐 어떤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제가 느낀 것들을 뭐 혼잣말 느낌으로 얘기를 한다면 선수들한테 뭐 당연히 제 선배들한테 할 수 있는 말은 아니고 조금 어리거나 이제 좀 도전을 꺼려하는 선수들에게 좀 들었으면 하는 메시지는 그냥 좀 더 넓은 세상에서 한번 꿈을 펼쳐봤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생의 뭐 절반 이상을 테니스를 해왔을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선수 생활을 했으면 국내에서도 너무 훌륭한 무대지만 너무 훌륭한 선수들도 많고 하지만 여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곳에 가서도 어차피 내 돈 내고 가면 아무나 갈 수 있는 거니까 신청만 하면 가서 그냥 한번 아 이런 세상도 있구나라고 느껴보고 그래서 더 새로운 뭔가를 깨어냈으면 좋겠고 뭔가를 느껴서 그런 선수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너무 훌륭한 선수들이 많아요. 우리나라에. 외국 선수들이랑 얘기를 해봐도 한국 시합 오기를 꺼려해요. 왜냐면 랭킹이 없는데 랭킹 한 3, 400위 선수 이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력이 너무 좋은데 눈을 못 뜬 거죠. 그러니까 조금만 용기를 내서 가서 한번 느껴보면 더 큰 세상이 기다리고 있을 거다. 그런 그 안에서 얻는 성취감도 너무 많고 좋고 뭐 선배들이 나쁜 길 인도하진 않잖아요. 너무 좋은 길이니까 네. 다 도전해 봤으면 좋겠고 그런 생각입니다. 좋습니다. 선수들의 이게 유망주 선수들에게 아주 격려의 말씀. 테니스 나가서 눈을 틔워라. 경험을 많이 해라라는 좋은 말씀해 주셨고 혹시 동호인 분들께는 사실 예전에는 별 생각을 안 했는데 이제는 너무 저도 이제 동호인 분들한테도 관심이 가고 요즘에는 더 흥미진진한 것 같아요. 동호인 분들에도 너무 스타 플레이어들도 많으시고 네. 제가 뭐 아시는 분들도 있고 뵙진 못했는데 이름만 들어도 아는 뭐 그런 분들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분들과도 이제 조금 이런 어떤 벽을 허물고 선수들과 가까워질 수 있고 그래서 좋은 테니스 문화를 함께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고 그런 것들도 이제 선수 뭐 제가 대표하는 건 아니지만 저는 마음이 열려 있으니까 같이 좀 뭔가를 잘 어우러졌으면 좋겠고 그리고 동호인 분들도 그만큼 조금 선수들에게 가장 뭐 돈을 후원한다고 뭐 그것만이 그게 아니잖아요. 그냥 찾아봐주고 응원해주고 그냥 격려의 메시지 하나 보내주고 뭐 그런 것만으로도 너무 힘이 되거든요. 그래서 좀만 더 용기를 내주시면 저희도 너무 감사하고 저희도 많이 다가가겠다고 재밌는 테니스 라이프 즐기시라고 하고 싶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저는 작년에 그 전국체전 네. 그 동영상이 있어요. 신산이 선수 거 그다음에 여러 선수 한나래 선수도 있고 제가 거의 다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때 신산이 선수 어떤 이미지를 봤냐? 이거 노가다 테니스다. 그 뭐냐? 그 아마 흰색 머리띠를 하고 맞아요. 뛰셨던 걸로 제가 기억해요. 네. 너무 열심히 뛰는 거야. 그러니까 네. 제가 노가다 테니스라고 말하는 그 선수들은 정말 열심히 진짜 뭐 공 하나하나 소중하게 진짜 다 걷어 올리고 어떻게든 뛰어가는 네. 그런 선수였다. 예를 들어 뭐 알렉스 드미노 같은 선수, 네. 카를로스 알카라즈 같은 선수 네. 막 뛰어가잖아요. 막 네. 오히려 코치가 너 그런 거 버려라, 뛰지 마라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제가 봤는데 그 너무 인상이 깊었다. 근데 그때 작년 전국체전 그 동영상을 보고 난 뒤에 이제 오늘 또 나오셨잖아요.
또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너무 또 진중하시고 또 유쾌하신 면도 있고 너무 겸손하신 면도 있고 그래서 국가대표도 되셨지만 그 개인적인 목표였던 그랜드슬램도 곧 머지않았다. 이런 선수들이 가야지 도대체 누가 가냐. 네, 그래서 꼭 남은 그랜드슬램 목표 꼭 정말 이루시기를 저랑 여기 있는 더 테니스가 열렬히 진짜 응원하겠습니다. 네. 혹시 다음 이제 K테니스를 말하다에 출연할 만한 선수를 또 추천해 주신다면 너 나와. 네, 안녕하세요. 너 나와. 네. 지목하면 나오는 건가요? 혹시라도 네. 하고 싶은 선수가 있는데 네. 네. 누구냐면은 이제 당진시청의 심성빈 선수라고 오, 어떤 선수죠? 이제 저랑 친구인데요. 이 친구가 진짜 멋있는 게 안 좋은 말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저는 처음부터 우승을 꿈꾸면서 시작했잖아요. 네. 이 친구는 우승을 꿈꿀 만한 실력이 아니었는데 그냥 맨 땅에 헤딩하러 나온 거예요. 그냥 이 투어에 꿈이 있어서 오. 그렇게 잘하는 선수가 아니었는데 자기 돈 내고 나오면서 그냥 부딪힌 거예요. 예선부터 시작해서 저는 예선에서도 한 번도 안 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성빈이라는 선수는 예선에서도 예전에는 16주인가 예선을 떨어졌대요. 4달 동안. 네, 1승을 못한 거죠. 아. 근데도 계속 다니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나중에 테니스 코치를 하려고 하는데 투어 한 번 못 나가 본 코치가 누굴 코치하냐 알지도 못하는데 네. 이런 멋있는 마인드를 가진 선수고 그렇게 맨 땅에 헤딩하면서 작년에 예선전 뚫고 일본의 1번 시드 선수랑 붙어서 이기고 울더라고요. 오. 네. 그걸 보고 이 친구 진짜 멋있다. 야. 이 친구 한다면 하는구나 해서 그 친구랑은 작년에 복식도 한 2번 정도 우승했고요. 오. 단식은 이제 뭐 한 1000위대까지 올리기도 했고 그 친구가 그런 멋있는 선수인데 그 친구가 말도 시원시원하게 잘하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방송에서는 특화된 뭔가 시원하게 꼬집어질 수 있는 그런 선수가 아닐까. 구미가 싹 당기네요. 지금 구미가 싹 당깁니다. 더 테니스에서 심성민 선수의 빨대를 꽂아서 좀 냠냠. 빨아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맛이 날까? 추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심성민 선수 저희가 조만간 연락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이렇게 신사인 선수가 저희 방송에 나와주시고 저희도 신사인 선수를 만나면서 조금 더 이런 프로테니스 선수 그리고 프로테니스랑 좀 더 가까워지는 것 같아요. 동호인분들도 그런 마음 좀 많이 느끼시면서 많은 응원과 격려,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